예, 공정영역 3법 릴레이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공정영역 3법에다가 더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법까지 포함해서 공정영역 5법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시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 소신입니다. 만약에 집단적 손해배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법이 도입돼 있다면 DLF 피해자들 수천 명, 지금 펀드 피해자들 수천 명, 이분들이 바로 불안정 판매 가담했던 은행들, 증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신속하게 제기될 것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압력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DLF 사태 그 교훈이 이번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런 사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다중대표소송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다중대표소송 이슈라는 게 DLF 사태 때 이 우리은행장이 책임이 있냐 없냐 논란이 있고 질의를 했는데 어젠가 기사 속에서 보니까 다중대표소송에 이게 전제가 되는 게 손태수 회장의 이 우리은행 지주 그리고 그 자회사인 100% 자회사 우리은행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대표소송 할 수 있냐 해서 사장은 할 수 있다고 해놓고 기사로 누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100% 자회사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표소송 힘들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당시 우리은행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안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언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왜 빨리 도입돼야 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이 사례를 통해서 절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에 대한 오늘 저는 이제 총수일과 사익편취 규제 개선에 대해서 좀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 제도 자체가 이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들이 총수일과 관련 통제 회사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 사실상 부의 편법적인 승계 이전을 도모하는 행동에 대해서 규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적어도 중소기업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 경쟁의 조건을 만들자라는 것이었고, 근데 상장에서 30%, 비상장에 20% 이런 제도가 됐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쭉 해보니까 이제 사각지대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사각지대 하나 보니까 비상장 회사였던 회사를 상장하고 그러면서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다운시키고 내부 거래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사례들. 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것은 상장 회사에서 상장 회사지만 지분 비율만 다운시켜서 그대로 이런 거. 이걸 보면은 지금 상장회사 비상장 상관없이 통일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 자체가 우리 사회 현실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으로는 이 회사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이 자회사 물적 분할을 했는데 결국 100% 자회사가 되니까 그 100% 자회사에 대해서는 이 특수관계인 지침을 쭉 보니까 이게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여기까지 고민하지 않고 실제 봐주고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년, 6년 동안의 검토의 그 운영의 과정을 통해 허점들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초점이 되는 것은 상장에서 비상장자 없이 일률적으로 좀 규제의 수준을 통일하자 기준을 그다음에 자회사 경우도 실제 포함을 해야 된다.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 회사의 자회사까지 해야만이 이 삼성 웰스토리 같은 경우를 규제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익편취에 대해서 저희가 규율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한 두 가지 정도 좀 그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총수일과 사익편취 예외 규정에 대해서 시행령이 있고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고 네네. 그 내용들을 보면은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있는 경우는 또 문제되지 않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당 행위를 이제 통제하고 있는데 부당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예외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어서 이 시행령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마항에 거래 목적상 전문 지식 인력 등 연속적인 사업 일부로서 밀접한 관련성 있는 거 신뢰성이 있으면 계열사가 계속 거래도 된다. 또는 라항 보면은 오랜 기간 거래했으면 상관없다. 기존에 지금 웰스토리 같은 경우도 거래 계속 하고 있으면 오랜 거래 기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바꿔도 이런 효율성이라는 논리 하에서 빠져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차명 주식 보유 문제인데 지금 SK 실트론과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증선위에서는 이미 문제제기를 했고 공정위가 2018년 8월부터 조사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차명 보유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풀 건지 다음으로
이 질의들이 좀 있는데 이 질의 사항들에 대해서 그 이제 몇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동안 논쟁들이 되는 지점들인데 이 네 가지를 좀 하나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는 사익 편취 대상을 또 확대하면은 경영력을 배회한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걸 하면은 정상적 내부 거래가 위축된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이게 정말 타당하냐 판단한 주장 아니냐 이런 거고 그다음 시행령에서 예외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거 아니냐 효율성 부분에 아까 나한 마음 부분에 그다음 네 번째는 SK 실손 이슈인데 그 주식 참여금 TRS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또 현행 그 법률 배정안이 해결책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예,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내부 거래가 과도하게 규제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규제하는 거는 부당한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거지 정상적인 내부 거래를 갖다가 규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 규제 내용이 모호해서 정상적 내부 거래가 위축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한 내부 거래만을 저희가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익 편취에 대한 심사 지침을 갖다 올해 2월에 만들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심결례라든가 아니면 판례로서 인정된 사익 편취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상세히 예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규제 대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일가 몰아비 주기 예외 인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거 아니냐. 저희들의 생각에는 뭐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차명 보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SK 실손 거는 좀 경계 결론 내주세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동수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